후츠파네? 마잘톱이라고 외치면서 이게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훨씬 빠르게 하루가 첨단 기술을 아나운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 아나운서들의 서점, 아나운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의 서점지기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의 말인데요. 드론,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의 상상보다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의 일자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옆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정말 벅찬데 이젠 로봇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특히 21세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데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기를 2045년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약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단답형 시험, 즉 줄 세우기식 교육으로 과연 20년 후에 무한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의 저자 임지은 씨는 브라질에 머물면서 처음 유대인 교육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풍요와 낭만의 나라입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구가 2억의 인구를 가진 브라질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한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의 맹주가 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밀이 교육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밑줄 쫙. 임지은 씨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연구하게 된 이유도 바로 브라질을 불었던 유대인 교육 열풍 때문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 토머스 에디슨, 프로이트, 마르크스, 로스차일드, 록펠러, 조지 소로스,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린게이 브린,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분인가요?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면요. 중동이면서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자원 빈국입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농사 짓기에도 적당하지가 않은데요. 면적도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래 희망보다 현재의 생존이 먼저였던 이 작은 나라가 이렇듯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뻔뻔한, 당돌한, 주제넘음 이런 단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다지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단어가 바로 유대인 교육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후즈파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stupi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후즈파는 당돌함과 뻔뻔함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형식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 정신, 말하자면 무한도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 부수기, 질문할 권리, 남들과 어울리기, 위험 감수하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끈질기게 매달리기, 실패로부터 교훈 얻기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후츠파 정신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마잘톱이라고 외치면서 박수를 쳐준다고 해요. 마잘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축하해 이런 뜻입니다.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됐으니까 축하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실수와 실패로 잔뜩 주눅이 들었던 아이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새로운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무려 10,000번을 실패를 했는데요.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마잘톱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체력과 지력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 하면 탈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유대인의 부모는 아이가 처음 탈무드를 배울 때 첫 장에 꿀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요. 아이는 채장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에 묻은 그 꿀을 빨아먹겠죠? 그러면서 배움은 달콤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놀랍지 않나요? 반만 년 이어져 온 유대인 교육법이 현 시대의 핵심 교육법을 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평생 공부를 한다는 유대인은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조기 교육이 아닌
적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 이런 생각이 조기 교육이라면 적기 교육이라는 것은 자, 지금이야, 출발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움의 시기는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단계보다 어려운 지식을 주입하면 아이는 공부는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이 모두 1등을 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유대인은 베스트보다 유니크를 지향합니다. 자기 아이를 다른 누구와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에게는 엄친아라는 말도 없겠죠? 유대인이 사색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고 해서 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책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같은 반응 미디어가 생각을 증발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의 기본 구조는 기승전결 구조를 거치는 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텍스트로 훈련되지 않은 사고는 생각이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동영상은 정보의 흐름을 주입할 뿐 생각을 구조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책을 가까이 놓아두는 버릇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야겠죠? 책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토론인데요.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가야, 네 생각은 어떻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 창의력도 발달하게 되는 건데요. 유대 격언에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읽고 토론하는 일뿐만 아니라 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이 학계, 언론, 문학, 법조계 등 다방면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배경이 바로 이 글쓰기 훈련에 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사고의 전개 과정을 다 드러내는 일입니다. 유대학교에서는 논증 전개 방법, 자료를 정리하는 법, 문장을 표현하는 법, 문체론 등을 골고루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이렇듯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유대인 아이는 논술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사람들은 유대인을 공기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든 공기처럼 적응하고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공기인간이 되는 힘은 바로 교육에서 나옵니다. 인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유대인 파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아나운서점은 여기서 문을 또 닫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나운서점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서점지기 아나운서 김민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